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월요일 출발은 좀 무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고치게 들어가면서 오늘 엔터, 컨텐츠, 화장품 그리고 몇몇 지주사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네, 한 1,800개 넘어가는 종목대 오늘 빨간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분 좋은 월요일장 오후입니다. 내일이면은 저희 5월 결산 시점이라서 아마 한 달간의 매매일지 정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결코 순탄치 않았던 한 달간의 굴곡짐들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6월은 또 어떤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시 온도도 함께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오늘도 진단쇼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인사 나눠볼까요? 저 살련이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블루 실장님, 네, 어서오세요. 나비님. 테리님께서는 아직 제주도에서 안 올라오셨나 봅니다. 추워가지고, 긴팔을 좀 가져갈까라고 후회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주도가 조금 쌀쌀한가 봐요. 네,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테리님, 진단쇼까지 출석해주시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달달하다님,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현대바이오랜드, 네, 문의 주셨고요. 토메이로님, 네, 살련님,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저를 일찍 와서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죠? 조금 찜찜한 종목들 6월장에 요거 가져가도 될까? 이렇게 좀 반신반의한 종목들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바로 토스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하고 게시판하고 채팅창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 종목 봐드릴게요. 전화는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게시판하고 채팅창 들어오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어떤 종목 들고 있는지 매수가 비중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은 저희 금산 전문가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 두 분께서 여러분들 종목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저희 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결코 쉽지 않았던 이 상반기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6월장에 이제 유중의미를 조금 거뒀으면 하는 바람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6월은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지 빅피처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네, 일단 6월 시장 제가 봤을 때 한 종강 후약 이러한 장세가 예상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제 6월 10일 이제 CPI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상승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하나 제가 꺼내놨는데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한 6개월 동안에 몇 퍼센트 뺐을까요? 거의 31.9%, 32%를 뺐어요. 결국 이렇게 32% 빼다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이렇게 두들겨 팰 때 시장은 항상 뭐가 나올 거예요? 그냥 공포감을 더 줍니다. 시장은 더 떨어질 거야. 진바닥도 확인해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대부분 막 머뭇대고 공포감에 뭘 어떻게 주저 못하게 되죠. 그럴 때 또 꼭 뭐가 나와요? 반등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러한 반등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싸다라는 매력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악재가 돌출되는 게 없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전부 그냥 추가적으로 뭔가 나타내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뭘 체크해야 될 건가라고 할 때 연준이 하는 일이 뭐죠? 연준은 고용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잡는 게 주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막 상승하는 거 분명히 그닥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장이 막 깨지고 이러게 되면 증시를 또 이렇게 추켜 세우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하는데 지금은 물가가 더 우선이다 보니까 물가가 증시가 다시 또 막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주식 올라가니까 좀 돈이 좀 두둑해지는데 이러면서 물가 상승에 또 부채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시장 이거 상승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 되면 또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 이 물가 상승세입니다. 4월 달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미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4월 지금 5월 들어서 가지고는 어때요? 휘발유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제는 뭐 소고기 가격도 경험하지 못한 가격으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휘발유라든가 식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CPI인데 전달에 8.3%인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6월 달도 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의 정점이 언제 나오느냐. 거기서 내가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감이 나타날 텐데 일단은 다음 달까지는 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 7월 달에 CPI도 또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땐 시장의 변동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10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월요일이죠. 6월 13일쯤 돼야지 시장에 반영될 테니까 CPI가 좀 생각보다 또 강하게 나오면은 시장이 출렁이는데 거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CPI 또 한 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네. 그랬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0.5% 금리 인상 건 오케이인데 오히려 QT 시장의 유동성 흡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를 시장의 유동성 흡수하는 그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고 일단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듯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6월 10일 저점 만들어 놓고 예쁘게 가고 있죠. 예쁘게 가고 내일은 아마 오늘 월말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이 오늘 나오는 거고 내일은 아마 약보합, 보합 그 정도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의 고점은 아마 오늘 정도의 고점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10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요번에 한 2,700원 다시 한번 좀 돌파하는 그러한 모양새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6월장은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수익을 많이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네요. 네, 전가 후약 장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달콤님께서는 최대규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찐팬이에요 하고 인증 남겨주셨는데 달콤님이 또 찐팬이신 최대규 전문가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 종목 보살펴 주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종목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장에 반등할 것 같네요. 힘내십시오라고 저희 살려님께서 파이팅을 다 같이 좀 남겨주셨는데 그 다음 멘트가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별 상관없지만 점점점 지금 약간 심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살려님께서도 상승장 만나시면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또 기쁘게 또 감흥 느끼시면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시장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단쇼 오늘 첫 종목은 저희 코스맥스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주가 오늘 괜찮거든요. 저희 상사님께서는 85,000원대 이 종목을 잡으셨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절을 해야 될까? 얼마 정도에 청산하면 좋을지요라는 그 물음을 남겨주셨는데 코스맥스가 지금 10한 9일부터는 안 쉬고 아주 약하게 각도가 좀 가파르진 않습니다만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가가 탈피가 조금 됐습니다. 61,200원에 신저가 냈고 지금 68,800원에서 7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많이 높으세요. 저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청자님? 네, 우리 코스맥스 일단 바닥
탈출했니? 라고 했을 때, 일단 화장품주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이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쪽에서는 그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는 탑 브랜드죠. 탑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닥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이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은 향후 이 중국의 대응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중국의 매출이 그렇게 크니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 과거에 우리 사드 배치 때 이 화장품주들이 철저하게 배신당했듯이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 정부는 미국하고 굉장히 밀월적으로 가고 중국 좀 어느 정도 등한시하다 보니까 중국 계속 발톱을 드러내면서 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원자재 측면에 있어서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중국 향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결국 이전에 그 요소수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가 막혀버리잖아요. 경유차들이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듯 또 어디서 약한 고리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산업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 측면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면요. 일단 얘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줄줄줄줄 하락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이 BII 인덱스 우리 큰형님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매도 쪽 하지 매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하나 더 보자고 한다면 지금의 위치는 우리가 매물대를 보면 이 8만 원 이상 쪽에서 매물이 거의 다 쌓여져 있죠. 그러면 이 매수가가 8만 5천 원인데 8만 원을 이걸 치고 가기 위해서는 조금 아마 많이 머뭇될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이 현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7만 2천 원, 요 가격 가게 되면 단기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 이 역배열로 들어가잖아요. 역배열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인 반등은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열려 있어요. 7만 1,500원, 600원 여기까지는 열려 있고요. 조금 더 시장이 좋아지면서 얘도 그래 나도 좀 쫓아갈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60일 이평선 한 7만 9천 원, 8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간 다음에 얘가 다시 조정 들어오게 되면 그때 뭐 절반이든 판 거 뭐 단가 낮춰가지고 추매해서 복수를 하든 좀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땐 1차적으로는 요 가격대도 뭐냐면은 이게 일목균형표상 이 검정색이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선까지는 얘가 지금 얘는 이제 데드 크로스 났어요.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얘가 올라가 봐야 기준선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후 좀 여기서 머뭇대다가 시장이 좀 더 가 그러면은 일단 윗단에 있는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평선까지는 또 한번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꽁치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 지금 얘가 이 자리에만 가면 맞고 떨어지고 하는데 결국 이 자리를 깨버리니까 여기 어찌 보면 이게 박스거든요. 이 박스의 요 저점을 깨버리니까 이렇게 급락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머뭇대는 모양새가 조금 나올 텐데 그것을 치고 올라가 줄 거냐? 올라가 주면 일단은 8만 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일부 후퇴 이후에 또 복수 열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코스메스에 대해서 주테크 전문가님의 의견 전달 도와드립니다. 오늘 뉴페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비타민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박혜경님께서도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종목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저희 최태규 전문가님의 찐팬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달콤님의 종목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신저가에서 바닥 탈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LX 하우시스를 매수하신 가격이 62,335원이시고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11%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오래 이 종목을 대응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기다리면 매수가라도 올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얼마만큼의 더 있는
인내심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가 또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지난주에 신저가 내군에서는 그다지 뭐 많이 드라마틱한 반등 아직까지 신호 없는 상황이고요. 전문의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다 어닝 쇼크가 났더라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집이 이제 거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이 전혀 정책발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 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게 없죠. 뭐 6.1 지방선거고 그 국토부 장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뭔가 정책이 뭐 아주 뭐 강하게 이끌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이쪽 섹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들 마진 안 나오니까 아우 포기.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 쪽에서의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냥 여기서 죽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렇지 않아요. 결국 앞으로 시장이 가면 갈수록 경기 둔화와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간접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결국 방향 잡고 갈 게 전 정부 방향이라고 보면은 결국 이러한 뭐 LX 하우시스 뭐 아니면 뭐 건자재 관련된 종목 아니면 건설 관련된 종목 어떤 모멘텀 하나 생기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11% 그냥 홀딩하시고 가시면서 조금 다른 건설주들 움직임을 좀 먼저 봐야 돼요. 걔네들이 움직여주면 또 LX 하우시스 얘는 다른 삼목 에스폰이나 덕신 하우징 얘네들처럼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묵직하게 시장과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지금 이 저점 만드는 거 요거를 또 한 달, 두 달 깨지 않고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한번 바닥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바닥 나오고 이후 가다가 다시 한번 나오면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게 뭐냐면 역헤드앤 숄더 나갔고 진바닥 만들어 놓고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업종, 특히 뭐 건설 섹터 이런 쪽 종목은 그냥 한 종목 정도는 품고 가는 게 맞아요. 뭐 비중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품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줄 거라고 봐요. 시장이 막 돌면서 가잖아요. 제가 많이 좋아하지 않았던 게임주 종목들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게임주도 추천하고 그럽니다. 이렇듯 시장이 돌고 도는 장세 속에서 이들 섹터는 충분히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지금 뭐예요? 완전 바닥에서 얼마나 하락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역배열. 결국 종목이 역배열을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정배열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막 시세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예요? 정배열이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고점에 대한 역배열을 고민해야 돼. 결국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 역배열 만들면서 이제 하락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락 온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갈까요? 땅 파고 들어간다고? 얘는 올라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배열 만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충분히 가져둘 섹터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쉬운 건 연기금 얘가 아주 징그럽게 파네요. 연기금이 타줘도 시원찮을 파네. 연기금이 죽살나게 파는데 그럼 제가 좀 그만 파는 시점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좀 탄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기다리자. 왜? 어차피 역배열이었다. 그러면 역배열은 뭘 의미한다? 정배열 될 거다. 이렇게 좋은 생각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례를 좀 기다려 보실까요? 순환매 다음 바통을 언제쯤 이어받을까 그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하니까요. 네, 조금만 더 인내심 발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려님께서 수익장이든 뭐 상승 하락장 상관없다라는 멘트를 오해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살려님께서는 어떤 장이든 상관없이 수익이 잘 나서 그래서 어떤 장이든지 덤벼라 이런 마인드신 것 같은데
궁금한데요. 와, 살려님의 진짜 실력 고수인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체감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수익 잘 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살려님처럼 어떤 시장이든지 나는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인드, 그리고 내 매매 스타일도 이제 그때그때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의 스타일이 바뀌면은 내 스타일만 그냥 고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성 있게 전략도 많이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그 노하우 저희한테도 살려님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H는요. HN, 네, 매수가 비중 얼마세요? 10만 700원. 10만 원대. 30%요. 30%요. 30% 비중도 많으시고요. 네. 10만 원대면 언제실까요? 이게 가을 정도 됐나요? 작년 가을 정도? 아니요, 예,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죠. 지금 가격이. 오래됐고, 네. 물도 이제, 언제 물을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네. 매도하기도 너무 때가 늦은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군요. 더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46,900원 나오니까 가격대 보시면서 너무나 대응 버티기가 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요즘, 예. 5만 원 아래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네. 그냥 물을 그냥 100% 확 타버릴까, 어떻게 할까 싶어요. 과감하게 그 생각도 조금 하고 계시고요. 네네. 종목 이거 하나로만 대응하고 계신 상태세요?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아니, 있으세요? 계좌가 2개예요. 계좌 2개셔가지고 지금 100% 다 만든다고 하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지금 답이 약간 그것밖에 없다. 너무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하시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자금 투입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니까 저희 최대표 전문가님의 조언도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네. 네. 반토막이 더 난 주식을 가지고 대응하시면서 지금 뭐 손절에 대한 엄두는 안 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다고 현금을 더 투입을 하시는 게 답일까라는 거는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좀 카운슬링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네. 주식하면서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성질 난다고 확 다 팔아버리고 또 그냥 한 종목에다가 몰빵 확 해버리고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에코프로 HN, 일단 에코프로 얘가 막 올라가면서 그냥 옆에 있는 이제는 그 계열사들 다 같이 올라갔었죠. 진짜 작년에 제가 21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의 위치를 보면은 진짜 한숨이 풀풀 나올 정도인데 결국 이 고점에서 잡아버리면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진짜 고점에서 탁 물려버리면 지금 80% 손실 구간에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결국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표현이 뭐 어찌 보면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종목이니 나올 때 분명히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은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얘를 물타가지고 좀 더 가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뭐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진바닥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보고 있는 시장도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저는 뭐 6월이나 7월쯤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한번 바닥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거기에서 얘가 이 41,900원을 깰지 아니면 잘 지켜주게 되면 거기서 한번 담아버리자고요. 한번 담아봐. 뭐 계좌가 2개라니까 지금 얘 보면은 이 매물대가 이 10만 원에서 제일 많지만 그 밑에도 녹록치 않아요. 즉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매물대가 좀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그러면 얘를 내가 여기 이 30%인데 그냥 한 번 더 30% 담을 여력이 있으면 지금 말고 시장에 한번 제대로 조정이 나오면 그 시점에 한번 담아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시장에 한번 제대로 바닥 나와버리면 상승이 한 몇 달은 이어져요. 지금은 시장이 2, 3주 올라가면 떨어지고 2, 3주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조정이 안 나오니까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려가면은 또 매수하고자 하는 수급들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용이지. 신용이 죽지 않는 이상 이 시장 못 올라가요. 그렇다고 나름대로 겁먹지 않고 맷집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내려가면 또 살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와요. 거기서 제대로 죽이면서 신용 떨궈내고
틈에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진바닥이 나오는 건데 뭔가 내가 얘를 좀 길게 좀 몇 달 좀 투자하면서 수익 보고 싶어 그랬을 땐 제대로 된 바닥이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내려와도 내려가는 것 이러한 장에서는 뭔가를 그 물량을 더 담아버렸을 땐 올라가면 담을 걸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지금 시장이에요. 무턱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너무 많은 악재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모든 악재를 그냥 그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 거기서 이런 종목 한번 딱 잡아가지고 가게 되면 오히려 좀 쉽게 수익 나올 수 있어요. 그 지금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거래도 없이 그냥 오르던 내리던 지금도 이제 이 60일 평선 여기서 좀 방황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가 봐야 박스 이 6만 원만 가면은 또 맞고 떨어지고 이걸 반복할 겁니다. 그래야지 또 이 윗단에 있는 이 매물들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매물이 좀 많이 쌓여지면서 얘가 매물을 여기서 다 받아냈는데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악재야. 그럼 이 매물이 다 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매집해놨더니. 그래서 여기서 매집한 다음에 이게 졸졸졸 올라가게 되면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행보를 좀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최태규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좀 계획이 서세요? 네네. 저는 네. 지금이 네. 계속 지금이 이제 바닥인가 싶어서 네, 물타기를 언제 하셨죠. 할까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네, 타이밍 그래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때도 또 긴가민가 하시면 한 번 더 상의하시죠, 저희랑. 네,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네, 정확한 타이밍 맥점 한번 같이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 좀 편하게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니까 또 저희가 짧지만 굵게 조목 진단 해봤는데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오후 6시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뵐 수 있다면서요? 오늘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6시에 우리 6월 달에 대한 시장 방향 좀 잡아드리고요. 여기서 종목 상담 못했으니까 이따 6시에 오셔가지고 글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또 종목 상담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까지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6시에 저희 많이 찾아갈게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달콤님께서는 전문가님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고 편백나무님께서는 최태규 전문가님처럼 냉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쓴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 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 앞에서 그냥 다 물을 100% 탈까요?라는 그 멘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조금 주신 것 같은데 파골 묘조수님께서는 몰빵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남국곰님께서 조금 찔리신다고 네,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귀가 간질간질합니다. 남국곰님 100% 몰빵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토마토 몰빵 방호님 있으시다고 전문 몰빵 투자자 몰빵이 글쎄요 100% 올인하는 게 굉장히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단력도 필요하고 그게 정말 빛을 발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워낙에 또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도 생각해야 되는 게 100%이지 않을까 싶은데 은근히 저희 과감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100% 투자를 한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마냥 가져가지 마시고 네, 한번 저희하고 상의해 보시고 이게 분할로 해도 조금 쪼개도 괜찮을지 그냥 들고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체크 중간중간에 전문가들께 받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00%또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 네, 많이 의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6월에 또 어떤 업종에 투자하면 좋을까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금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저 유월장 좀 준비해 주세요, 전문가님. 그동안 수익 안 나서 고생하신 분들 진단하시면서 너무 저희 많이 만나 뵀는데 유월장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6월 정시 그 간신 업종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5월 달 마지막 거래일이죠. 제가 6월 달 간심 업종은 어떻게 제가 뽑았냐면요. 6월 달 정시 일정을 보고 제가 간심 업종을 뽑은 겁니다. 맨 마지막을 주목을 하십시오. 자, 6월 1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6월 1일 날 보시면은 국내 지방선거가 있죠. 아마 그 정치 테마주도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상하이 전면 해제가 하고요. 지금 코로나19 전면 해제입니다. 상하이가. 국제선 항공 운항이 정편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 검사 완화가 되고요. 예, 류마티스 학회가 4일까지 열립니다. 이게 6월 1일 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6월 2일 날은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그 다음 미국의 당뇨병 학회가 7일까지 열립니다. 이게 보시면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7일까지 열리는데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죠. 이게 유한양행하고 엔지캠 생명과학하고 네오이문텍, 매드팩토기 지금 이 기업이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6일 날입니다. 새 정부 백서가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13일 날 2022년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서가 16일까지 열립니다. 6월 13일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6월 14일 날 FMCA가 15일까지 열리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FMCA가 15일이 아마 하나의 그런 변곡점이 저는 될 것으로 보이고요. 6월 15일 날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리호 2차 발사가 오늘 움직임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움직인가 잘 보세요. 그 다음 마녀2 개봉을 하고요. 그 다음 2022년 메타버스 엑스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17일까지 열리고요. 그 다음 6월 18일 날입니다.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 열리고요. 6월 20일 날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6월 21일 날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됩니다. 남미에서 발사되죠. 6월 24일 날 트와이스 나연이 솔로 데뷔합니다. 오늘 JYP 엔터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월 25일 날 세븐틴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26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JYP 엔터가 오늘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6월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위메이드의 신작 출시가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신작 출시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6월달 관심업종 앞에서 제가 6월 1일부터 제가 그 6월 말까지 정시의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종합해서 압축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섹터 있죠.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또 종목을 다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약바이오주 제가 몇 개 종목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잘 보세요. 바이오 인터내셔널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 다음 우주항공 섹터 6월 15일 날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다 이런 결과 때문에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아까 제가 JYP 이야기 해드렸죠. JYP 제가 아까 엔터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원전 포함해서
신재생점, 상강 에멘트 같은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관련되어 있는 섹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6월 달에 모멘텀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금산 전문가님 너무 꼼꼼하시죠? 네, 트와이스 나연 솔로 데뷔까지 체킹해주고 계시고, 러브스기님께서는 마녀투 봐야겠다 해주셨는데, 와, 이 꼼꼼한 일정 정리가 되니까 딱 일목요연하게 공략해야 되는 섹터까지 결론적으로 네,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매일매일 또 미니 강의 준비해 오셔가지고 알찬 강의 해주시는데, 오늘도 꽤 준비 시간 많이 할애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기대만 들으시면서 요일장 든든하게 또 빨간을 들을 수 있는 종목들 금산 전문가님 덕택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좀 시간 좀 많이 가가지고 금산 전문가님의 도움 먼저 요청하고 있는 종목 리JHA님의 LG 가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좀 반짝반짝하죠. 아주 오랜만에 아주 힘있게 올라옵니다. 매수가가 98,800원이시고 15%신데 지금 홀딩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손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올라올 때가 팔 수 있는 기회일까? 요게 조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 장중 고가 터치 계속 나오면서요. 81,300원대가 기록이 됩니다. 워낙에 무거운 주식인데 오늘 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 플레이가 있는데 외국인 기관 같이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12만 원대 신고가가 위치했기 때문에 9만 원 구간도 아마 조금 싸졌다라고 생각하신 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올라오는 반등을 어떻게 좀 이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물론 뭐 제로가 나왔죠. 뭐 LG가 5천억의 그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죠. 물론 그 내용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 그 시장을 좀 잘 보시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낙폭이 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한번 제가 뭐 LG뿐만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효성첨단 소재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오늘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대한유화 같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대한유화도 오늘 움직임이 4%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4% 정도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나와 있는 이 LG라는 요 지주회사는 낙폭도 가대하지만 오늘 또 자사주 5천억 정도의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열려 있는 거죠. 이분께서 98,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저는 지주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주사만큼 주가가 싼 종목은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그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SK그룹의 SK, 하나그룹의 여러분들 하나, 이런 기업들은요, 여러분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주식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최대한 주가를 보유해서 손실을 줄이는 거죠.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지금 자리에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LG라는 종목,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98,0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9만 원대, 여기가 9만 원 아닙니까? 이 가격대가 거기가 9만 1,000원대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남아 있죠. 가지고 한 이 종목은 한 1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말 그대로 자사주라고 하는 이게 자사주 효과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LG라는 이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자회사 지분을 지금 유가증권 가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온다면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오늘 이미
주가가 8%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놓친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전략, 한 1개월 정도 기다린다면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 안 받으시고 파셨으면 너무 아까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팔 생각하지 마시고 LG 좀 묵직하게 들고 가시면은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시다고 하세요. 기분 좋게 LG 진단 먼저 받아봤고 들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다다커피님께서는 금산 전문가님께 혼나고 있는 중이라고 앞에 저희가 그 강의 들을 때 내가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요 멘트가 인상적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진정성 있는 호통 컨셉 옛날보다는 호통 많이 안 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츤데레 컨셉을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달달커피님께서 금산 전문가님의 강의 스타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저희 현대바이오랜드 한번 볼까요? 달달하다님께서 유튜브로 남겨주셨는데 현대바이오랜드 매수시니까 18,000원대 비중은 8%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선에서 청산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현대바이오랜드 주가가 16,000원대가 현재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수익권이신데 어느 정도에 청산하면 좋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손실이신 줄 알았는데 수익을 내고 계세요. 거의 바닥 근처에서 잡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를 가져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팔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홈쇼핑에서 뭐 다이어트 식품도 팔고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바이오랜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현대바이오랜드 그러면 우리가 뭐 천연물을 이용을 해서 뭐 의약품도 만들어내고 뭐 화장품도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사실은 현대바이오랜드가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봤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2021년 지난해 보시면은 107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예전에 말하면은 뭐 경상이익이죠. 지금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 대략 뭐 길게 놓고 한 20% 정도, 한 20억 정도 빼고 나머지 8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오는데 당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 당기 순손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채가 많다는 뜻이에요. 부채가 과도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나오나 당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랜드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 자체가 아무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바라보는 구간에 와 있다. 18,000원에 지금 뭐 이 종 8%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요. 요거는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군들은 중기로 가져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단기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8%를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17,000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한번 매도하는 전략인데 이렇게 하세요. 분할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000원 정도. 요 정도 오면은 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이걸 제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요. 몇 개 종목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세요. 앞에서 제가 6월달 섹터 중에서 제가 제약 바이오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제약 바이오는 딱 종목이 딱 좀 몇 개 종목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위주로만 가지고 매매를 하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17,000원 정도 되면 절반 매도. 나머지는 한 19,000원까지 18,000원까지 가져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고요. 이거는 추가 매수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8%만 그대로만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많지 않은 비중이신데 그래도 나눠서 파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의견 들어봤고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솔리드 한번 가겠습니다. 솔리드는 저희 박정수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신데 6,300원에 사셨으니까 오늘 6,500원 찍힙니다. 약간의 수익권, 약수익권이시고 비중이 압도적이시군요. 47%나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걸로 봐서는 아마 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물가 지금 단가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비중이 늘어나신 건 아닐까 혹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솔리드가 다른 5G 장비주보다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네요, 전문가님. 굉장히 무겁지만은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나름의 선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 방향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5G라고 하면 저는 이 5G라는 종목을 단 한 번도 저는 방송에서 저는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 5G를 추천한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냐면 이 솔리드라고 하는 이 5G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이미 주가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이미 폭등을 한 거죠. 지금도 이 솔리드라는 기업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실적을 한번 보세요. 5G라는 종목을 다 보시면 전부 다 실적을 보세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2019년, 2020년, 21년 올해 1분기까 요 실적을 보세요. 적자 투성이죠, 그죠? 5G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이게 플러스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오려면요 상당 기간 동안 시간이 이게 소요가 됩니다. 이 솔리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300원의 비중을 지금 47%의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47% 지금 비중 걸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분께서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지 않고 최근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게서 한번 강한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세가 차라리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다가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있고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한국항공우주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으면 조정받고 가잖아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 이슈가 있어 가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왜 가는가. 이게 나와 있는 솔리드를 가지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를 한번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비중을요. 6,3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47%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10%만 남겨놓으세요. 나머지는 다 정리하시고요. 10%만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고 매도하는 거예요. 목표가는 이 종목은 한 6,7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47%니까 40% 매도하시고요. 7%만 남겨놨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낙폭 가대주라 그래서 이 주가가 강한 달력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도 처음에는 10%만 남겨놓자고 했다가 지금 보시고서는 7%만 한번 기술적인 반등 더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40% 뭘 담을 거는 너무나 충분하게 금산 전문가님께서 미니 강의를 통해서도 답 주신 것 같거든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단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까지 함께했습니다. 러브스키님께서는 이번 달에 제가 종목 진단 꽤 도와드린 기억이 나는데 더 떨어져도 이제 감흥이 없습니다라는 슬픈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저희 나부님께서도 미투 이렇게 같이 동감하는 멘트 남겨주셨는데 앞서 들으셨죠? 저 6월달 충분히 기회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못다한 또 이 수익의 한을 또 다음 달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님께서는 내일이 바로 결혼기념일이시라고 결기라고 남겨주셨는데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뭔가 뜻깊은 선물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데 러브스기님의 이런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 큰 위안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 함께 바라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좀 빨리 갔는데 지수가 오늘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변동 없이 장중 고가대 잘 유지가 되면서 거래소가 1.22% 상승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엇비슷하게 견주면서 코스닥도 1% 초반대 오름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세가 정말 편안하죠. 네, 올라도 변동이 크면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좀 평탄하게 마무리까지 잘 해줬으면 야무지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저희 진단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조언 오늘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오늘도 매매 잘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